입꼬리 보톡스와 필러 시술의 미묘하면서도 절묘한 조화가 인상을 많이 밝아지게 해주죠. 요즘은 시술 이외에도 입꼬리 수술에 대해서도 문의를 많이 주세요. 입꼬리 보톡스 시술 받고 한 3, 4일째부터 주변 사람들이 너 기분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 좀 듣다 보면 이 시술에 중독되실 수도 있어요. 마치 입꼬리가 무重력 상태가 되는 느낌? 사실 저도 며칠 전부터 제 입꼬리도 무중력 상태는 아니지만 반중력 세계를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닥터 조용 원장입니다. 일전에 입꼬리 보톡스 시술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 보신 많은 분들이 입꼬리 필러와 입꼬리 수술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으시다고 댓글을 주셨네요. 그래서 오늘은 입꼬리 관련한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평소 시무룩하고 피곤해 보인다는 얘기 자주 듣는 분들,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서 기분이 언짢거나 슬프게 보여 고민인 분들, 입을 다물거나 웃을 때마다 입가에 깊은 주름이 생겨서 신경 쓰이시는 분들, 무표정 할 때도 웃을 때도 입꼬리 비대칭이 유독 심한 경우, 아랫입술이 밑으로 잘 처져서 치아가 너무 잘 보이는 경우, 입이 좀 나와 있다 보니 입꼬리가 조금만 내려가 있어도 인상이 강해 보이시는 분들, 바깥쪽 입매를 위로 올려봤을 때 입이 좀 들어가 보여서 인상이 좋아진다고 느꼈던 분들, 평상시 웃는 게 힘들다고 느끼신 분들, 특히 장시간 동안 촬영을 하셔야 되거나 직장에서 더 환한 미소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주목하세요. 입꼬리 쪽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친근하고 밝고 생기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대방출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입꼬리 보톡스부터 시작해보죠. 이전 영상에서 보톡스를 이용해서 입꼬리 주변의 근육의 힘을 조절해서 입꼬리 위치를 상방향으로 올려주는 것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입꼬리 보톡스는 나도 모르게 입에 힘을 줄 때마다 입꼬리가 너무 많이 내려가거나, 무표정할 때 입꼬리가 내려가 있다거나, 입꼬리 근처에 패인 주름이 많아 보인다거나, 웃을 때 입꼬리가 위로는 안 올라가고 옆으로만 벌어질 때 등 여러가지 상황에 맞춰 필요한 근육의 다양한 강도로 시술을 해드리게 됩니다. 약, 중, 강으로 말이죠. 혹시 이렇게 말씀드려도 내가 입꼬리 보톡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사진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렵지 않게 사진처럼 입꼬리를 확 내리실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입꼬리 내리는 근육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경우세요. 그래서 입꼬리 보톡스 효과를 아마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톡스는 입꼬리 쪽 근육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입술의 볼륨이 변화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입술 외측이나 입꼬리 쪽의 입체적인 변화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입꼬리 필러를 시술해드리죠. 잘 아시다시피 입술 필러에는 입술 볼륨 필러와 입술 선 필러 두 종류가 있어요. 만일 윗입술 외측이 옆에 사진처럼 얇거나, 특히 반측면에서 보면 되게 잘 보여요. 윗입술 외측이 너무 얇아 보인다거나 입꼬리가 처지고 동시에 쏙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입꼬리 필러를 시술해드리면 외측 입술선과 입꼬리 윤곽이 도드라지면서 입꼬리가 올라가 보이게 되는 건 물론이고 입꼬리 쪽 그늘도 해결됩니다. 가끔은 외측 입술 볼륨을 살짝 키워주면 입꼬리가 위로 밀려 올라가면서 시원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입술선과 입꼬리 윤곽을 우선으로 가할지, 입술 볼륨을 우선으로 치료할지에 따라 추천되는 필러 제품의 물성을 다르게 적용해서 시술하게 되죠. 필러 사용 시에는 뾰족한 바늘이 아닌 끝이 둥근 캐뉼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멍이나 붓기가 거의 없고, 시술 직후에 직관적으로 변화된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어서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입꼬리 보톡스와 필러는 시술하시는 원장님들의 안목, 센스, 기술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적절한 케이스에 잘만 활용되면 좋은 시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입꼬리 보톡스는 어지간해서는 다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월이 지날수록 얼굴살의 탄력이나 입가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입가 쪽을 아래로 당겨주는 근육을 약하게 조절해주는 것은 안티에이징에도 큰 도움이 되죠. 물론 입꼬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기본이고요. 이에 반해 입꼬리 필러는 정말 한정된 경우에 잘 활용해야만 자연스럽고 생기 있는 이미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필러와 보톡스는 차이가 나죠. 입꼬리 필러는 시술 직후부터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 대략 1년 정도 지속되지만 입꼬리 보톡스의 경우 시술 후 3일에서 4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미세한 표정의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간혹 강도를 세게 시술받는 경우에는 초반에 본인만 느끼는 그 어색함을 경험하시기도 하지만 이내 곧 적응해서 효과를 만끽하시게 됩니다. 보톡스 시술 후 4개월 정도 지나면 효과가 감소돼서 입꼬리 무게감을 다시 느끼게 되죠. 간혹 영구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입꼬리 수술을 문의하시기도 해요. 보통 어떤 경우냐면 가장 흔하게는 자주 보톡스 맞으러 병원 올 시간이 없다. 두 번째로는 웃는 표정뿐 아니라 때로는 뾰루퉁하거나 슬픈 표정도 확실히 지을 수 있어야지 되는 경우, 연기를 하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입꼬리 위치를 더욱더 많이 변화시키고 싶다. 네 번째, 현재 인매의 가로 길이가 좁아서 답답하니 가로폭을 보기 좋게 시원한 정도로 넓히고 싶다. 물론 쪼커처럼은 말고요. 다섯 번째, 인중 축소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입꼬리 수술도 함께 받고 싶다. 입꼬리 필러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후에 입꼬리 수술을 문의 주시기도 해요. 대개 필러 시술에 아쉬움이 남는 경우죠. 필러 시술 후에 입꼬리는 올라가 보이지만 동시에 입이 나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서 별로다. 두 번째, 입술 볼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꼬리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셋째, 입을 다물고 있을 때나 벌리고 있을 때 모두 입꼬리가 올라가 있으면 좋겠다. 이건 좀 언뜻 이해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입꼬리 바로 옆에 윗입술 부위에 볼륨 필러 시술을 하면 필러가 입꼬리를 받쳐주면서 살짝 위로 밀어주게 돼요. 그래서 입꼬리가 올라가 보이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필러가 밀어주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만 아쉬운 건 입을 벌리고 있을 때는 윗입술을 받쳐주는 효과가 사라지거나 또 입술 외측이 다소 무겁게 처져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을 벌리든 다물든 항상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입꼬리 수술에도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입꼬리 수술은 병원마다 디자인, 효과, 수술 자국 위치, 느낌 등의 차이가 너무 많아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긴 어렵긴 한데 일단 효과는 영구적이고 입꼬리 위치의 정적인 변화와 동적인 변화를 함께 얻을 수 있고 입꼬리 위치를 윗방향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이동시켜 더욱더 시원한 인매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입꼬리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인중 축소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수술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입꼬리 수술의 특징 및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났나? 오늘은 입꼬리 관련한 필러, 보톡스 시술과 함께 입꼬리 수술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만 해드렸어요. 입꼬리 수술 관련한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은 이후에 다시 한번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환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어주는 인매에 관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누르시고 인매 성형에 대한 추후 영상도 추천받아보세요. 이상 첫 번째 닥터 조용호 원장이었습니다. 안녕. 환하고